교통혼잡세 징수 방안 확정을 위한 여론 수렴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일부 뉴욕주 의원들이 교통혼잡세 시행을 5년 늦추는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하라고 자택에서 특정국 핵무기 현황이 기재된 극비 문서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공립교 개학에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책을 독감 백신처럼 매년 접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Because I'm a pre-K teacher, I was teaching all last year with children who weren't vaccinated and who weren't able to get vaccinated, and I had to be more diligent about my masks and their masks. But I want to see a world where we're not wearing masks. My name is Henna. I'm a pre-K teacher, and I have a 5-year-old and a 3-month-old. Aura loves to create things. We go to the playground a lot, and she loves playing with her little baby brother. I think the vaccination is important for 6 months to 5 years because the more people that are vaccinated, the safer we all can be, the more we're going to avoid a faster spread and severe cases. I'm a teacher and a parent, and I'm getting my children vaccinated against COVID-19 to help everyone be safe and to help them be saf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교통혼잡세 징수 방안 확정을 위한 여론 수렴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일부 뉴욕주 의원들이 교통혼잡세 시행을 5년 늦추는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맨해튼 교통혼잡세 징수 방안 확정을 위한 여론 수렴 청문회를 열었으나 수많은 단체와 뉴욕 시민들이 교통혼잡세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청문회에서 혼잡세를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확정하기는커녕 엄청난 반대 여론만 확인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반대 의견이 쇄도하자 퀸즈 지역 출신인 데이비드 웨프린 뉴욕주 하원 의원이 뉴요커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을 막아야 한다며 교통혼잡세 도입 연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웨프린 의원 등은 교통혼잡세 시행 시기를 내년 말 또는 2024년 초가 아닌 2028년 12월 이후로 5년간 늦추는 법안을 마련해 이번 주 중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통혼잡세 부과가 뉴요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에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도 각 후보들의 교통혼잡세 찬반 여부가 당락을 가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하라고 자택에서 특정국 핵무기 현황이 기재된 극비 문서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8일 FBI의 말하라고 리조트 압수수색에서 핵무기 등 외국의 극비 국방력이 기재된 극비 문서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으나 어느 나라에 대한 문건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핵무기 문건이 왜 정보당국이 기밀 유출을 우려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핵무기 현황 극비 문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고위급 국가안보 담당자조차 열람 권한이 없으며 이 사건을 수사하는 FBI의 수사관 및 연방검찰도 압수 뒤 열어보지 못할 정도의 초특급 기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FBI가 핵무기 관련 기밀 문건을 찾고 있다고 보도하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핵무기 이슈는 러시아 내통설처럼 거짓말이라고 부인했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공립교 개학에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만 명의 학생들이 속한 뉴욕시 공립교가 오는 8일 2022에서 2023학년도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130만 명 뉴저지 공립교 재학생들은 학군에 따라 앞서 지난 2일부터 가을학기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학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후 온라인 수업, 하이브리드 수업과 강화된 방역하에 첫 정상화된 등교입니다. 새학기에 뉴욕, 뉴저지 공립교 교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뿐 강제하지 않아 사실상 마스크 없는 첫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권고에 따라 학교 방역 지침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며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의무검사 또한 폐지됩니다.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학교 내 재확산과 관련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감염률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숨겨진 감염이 여전히 많고 성인에 비해 크게 낮은 어린이, 청소년 백신 접종률 때문입니다. 뉴욕시 전역 17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43% 수준으로 성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학부모들은 팬데믹 기간 중 떨어진 자녀의 학업 능력을 회복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키워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학을 앞두고도 뉴욕시 공립교 예산 삭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사 부족 문제, 교육 프로그램 지속 여부 등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책을 독감 백신처럼 매년 접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앤소니 파우치 감염병 연구소장은 극적인 다른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 한 코로나19 백신은 매년 맞는 독감 백신과 비슷한 접종 주기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상 매년 접종을 권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일부 특정 취약계층은 더 자주 접종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방보건부는 이번 주 후반까지 미국인 90%가 새 백신 접종 장소에서 8km 이내에 있게 될 것이라며 변이에 특화된 백신의 대대적 접종을 시사했습니다. 백악관은 변이 특화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주지만 백신 예산이 바닥나고 연방의회가 예산을 증액해주지 않으면 내년부터 유료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기준 뉴욕주는 코로나19 확진이 4.7%, 뉴욕시는 3.87%, 롱아일랜드는 8.3%를 기록했고 퀸즈는 8.9%, 나소 카운티는 8.8%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보건당국에 공유된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올해 초가을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상 기온이 떨어지면 바이러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여러 변이에 대응하면서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춤에 따라 올가을과 겨울 예전처럼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저스틴 레슬러 로스캐롤라이나대 교수는 올가을 재확산 확률은 반반이지만 오미크론 유행 때처럼 대규모로 번질 조짐은 전혀 없는 상황이며 백신 추가 접종이 독감 접종 수준으로 이루어지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때만 재확산이 나타났지만 최근 BA5보다 강한 변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공립교 일정에서 눈으로 인한 임시 휴교일 스노우데이가 사라집니다. 6일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은 더 이상 스노우데이는 없다고 밝히고 9월 시작하는 2022에서 2023학년도 공립교 일정에 스노우데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전역 공립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폭설이 내리는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게 됐습니다. 단 겨울철 혹한이나 악천후로 학교 건물을 폐쇄해야 하는 공공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해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뱅크스 교육감은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디지털 수업 역량이 강화됐다면서 학생들의 학습 권한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학생들은 1년 중 최소 180일을 출석해야 하며 스노데이 시행 대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수업 일수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022에서 2023학년도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이 처음으로 전체 학년도를 맡는 해입니다. 오는 11월 8일 실시되는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의 캐시 호컬 현 주지사와 공화당의 리젤딘 후보가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기관 트라팔가 그룹은 지난 3일 호컬 주지사와 젤딘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4.4%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오늘 투표하면 누구를 지지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7.8%가 호컬 주지사를, 43.4%가 젤딘 후보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8월 31일에서 9월 1일
유권자 1,09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에 대해 젤딘 후보는 현 주지사의 무능한 리더십에 질려있는 뉴욕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딘 후보는 6일 현 호컬 주지사에게 본선거 전까지 5차례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호컬 주지사는 토론할 의사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뉴욕시의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한 잠금장치 장착 및 견인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재무국이 발표한 과태료 미납 차량 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 잠금 장치를 설치, 운행을 못하게 한 경우가 무려 19,9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33건보다 무려 6.5배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같은 기간 잠금 장치 장착 36,623건, 견인 7,681건보다는 다소 적은 것입니다. 뉴욕시 재무국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 직후 잠금장치 장착 및 견인을 중단했다가 2021년 2월부터 $350 이상의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에 대해 다시 강제 단속을 재개했습니다. 만약 바퀴 잠금 장치가 장착되거나 견인될 경우 미납 과태료 외에도 견인 및 보관료 등 최소 $22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이 같은 강제 단속을 통해 미납 과태료 $8천만 징수했다고 밝히고 법적으로는 $350 이상 체납자를 단속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을 고려 현재 $500 이상 체납자에게만 강제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직장 및 학교 폐쇄로 집으로 돌아온 자녀들 대부분이 지금도 부모 집에 얹혀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NBC는 코로나19 발발 2년 만에 대부분이 일상으로 복귀됐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때 집으로 돌아온 자녀들 중 67%가 아직도 부모 집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밀레니얼과 Z세대로 불리는 이들 자녀들은 코로나19 이후 대학이 문을 닫고 직장도 원격 근무로 전환되자 부모 집으로 돌아와 살기 시작했고 2년이 지났음에도 팬데믹 이전의 주거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메랑 키즈가 독립하지 못하는 것은 물가가 40여 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데다 렌트비가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부모 집에 사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학 학자금 부채가 남은 사회초년생들은 더더욱 독립이 힘들어졌으며 부모 집으로 돌아온 자녀들도 한 달 생활비의 22%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부모의 곁을 떠나 독립하는 게 전통이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며 패턴이 바뀌었고 2020년 7월 기준 성년 자녀의 52%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한 폭염에 오늘 강제 단전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재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독립시스템운영국 CISO는 오늘로 비상등급을 3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단계로 올라가면 지역별 강제 단전 조치가 시행됩니다. 당국은 오늘 전력 사용량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절전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전력 수급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지금보다 전력 사용을 2-3배 줄이지 않으면 강제 단전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당국은 특히 피크타임인 오후 4시부터 9시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코드는 뽑아놓고 전기차를 충전하거나 세탁기를 돌리는 것은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실내 온도를 78도 이상으로 맞춰놓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100도가 넘는 폭염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미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 경제사령탑이 이런 약속을 한 것인데 이 문제에 대응하는 미국 정부의 기조가 조금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의 경제사령탑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만났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한국 강요와 만난 건 처음입니다. 양국 간의 이 경제 통상 관계 신뢰에 관련되는 문제다라는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백악관에서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조속히 풀어가자는 데 대해서 이제 합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한미 정상이 경제안보 동맹 확대에 합의한 마당에 전기차 차별의 불똥이 반도체 등 다른 협력 분야로 튈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만 되풀이하던 것과 비하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백악관은 당장 세부 시행령을 제정할 때 반영할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And we certainly stand ready for serious consultations. We'll have more details in the coming months as we begin the domestic rulemaking process.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양국 간 협의 방식을 논의하고 중국 견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회의에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도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도 잇따라 접촉해 한국산 전기차 차별의 근거가 된 법조항을 바꾸기 위한 의회 설득 작업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국 시간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1,388원으로 폭등함으로써 1,400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11일 일요일 맨해튼 그라운드 지로에서 거행되는 9.11 21주년 추모식에 참석합니다. 조지아주 경찰이 34년 전인 1988년 11월 발생한 뺑소니 사건의 희생자와 범인을 DNA 추적 기법으로 찾아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불륜이 의심되는 아내를 흉기로 참혹하게 살해한 52세 퀸즈 남성에게 어제 징역 24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 아침 7시쯤 브롱스의 한 우체국에서 문을 열던 56세 직원을 권총으로 위협해 11만 2천 달러를 털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등 캘리포니아주에 살인적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도인 세크라멘토가 41일 연속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 섭씨 38도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성년 대상 불법 마케팅 혐의를 받아온 미국의 대표적 전자담배 제조업체인 듀리, 33개 주정부에 4억 4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밟는 데 합의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미성년 회원들의 자료를 잘못 관리한 혐의로 유럽연합으로부터 4억 200만 달러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9월 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